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요새 저번에도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국은행은 1번, 물가와 환율, 국민과 예금자를 선택할 것인가? 2번,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건설사, 은행, 정부 자신의 세금 소득, 그 다음에 고액 대출자, 이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물가나 환율, 국민과 예금자를 버리고 자산시장, 부동산, 건설사와 은행, 정부, 고액 대출자를 선택한 듯이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 누구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을 보호하고, 건설사의 PF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의 이자를 잘 챙겨주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많이 챙기고, 고액 대출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좀 더 안정이 되겠죠. 고물가가 하락할 테니까 환율도 올라가던 환율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좀 고통받았던 것을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럼 국민이 좀 좋아할 것이고요. 예금자들 또 하나, 은행에 고금리가 되면 대출자들은 힘들겠지만 예금자들은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산시장을 선택한 것 같고요.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댔거든요. 1월 달에 내릴 거야. 작년에도 2번인가 내렸죠. 연속 2번 내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누가 이득이고 또는 누가 손해일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왜 오르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원유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수입할 때 대금을 뭐로 지불하죠? 달러로 지불해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해외로부터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갈 때 국내는 원화자산이죠. 원화자산을 매각하고 빠져나갈 때 뭐로 빠져나가죠? 달러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금리가 내리면 여기 있는 원화자산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데 나갈 때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달러 수요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더 많은 원화를 주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원화를 주고서 달러를 바꿔서 해외는 달러로 가져가기 때문에 달러 자산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두 번째로 저금리로 인해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오르고요.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예금자들이 힘들어지겠죠.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나는 예금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적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 이분들이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퇴직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그런데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려면 예금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아니, 예금 이자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러려면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많아질까요? 반대로 되겠죠. 이자가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별로 힘들 거예요. 별로가 아니라 많이 힘들 거고요. 일반 국민들도 현금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힘들 겁니다. 대신에 이따가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은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금리를 내리면은 국민이 힘들죠. 예금 이자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힘든 부분에서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거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부동산은 여러분, 자기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자산이라는 거는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저금리로 많은 대출을 해주면 자산시장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자산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예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을 무조건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설사 PF를 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를 많이 챙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산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예, 정부는 자산 평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액대출자들은 영끌했던 사람들 이자가 내려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을 포기하고 일반 국민과 예금자들을 포기하고 자산시장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건설사 PF를 해결하고 은행의 이자를 챙겨주고 정부의 세금을 늘려주고 고액대출자들을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은행의 이자를 내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그 통화량을 늘리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엉뚱한 흐름이 일어나도록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정한 정당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정책들이 엉뚱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정당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이 일반인들이 알만한데도 그런 모를 거야 라고 하는 행동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예, 공무원 수 늘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까놓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민주당에서 한 주특기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국민의당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 숫자가 늘리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을 늘린 후에 세수가 확보가 안 되면 공무원들이 급여나 이런 것들, 복지나 이런 것들 뭘로 챙겨주나요? 그것도 결국엔 국채예요. 돈이 없으면 세금이 확보가 안 되면 국채 찍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톱 들고 대통령 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불필요한 공무원들 한 30-40% 다 잘라버렸고요. 정부 지출도 다 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정부 재정 적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쳐버렸는데 올해 오히려 흑자가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해결책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잠 볼까요? 만약에 공무원들을 다 자르면 정부는 건전해지겠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죠? 욕을 해야 될 거예요. 매초에 불필요하게 많이 뽑았는데도 그 공무원을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자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저를 찍어주세요. 왜요? 내가 없는 돈을 끌어당겨서 빚을 져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국가가 파산이 되든 말든
환율이 오르든 말든 물가가 아르헨티나 물가 보셨어요? 1년에 100% 200% 오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일반 국민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 급여 챙겨주는데 정신 못 차려요. 이런 분을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다른 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살짝 흥분했는데,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소득이네 뭐네 돈 못 주네 이런 걸 떠드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물론 기본소득이 아예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통화량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불필요한 공무원들 뽑았는데 이 사람들 자르고 그 돈을 갖고, 요새는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많은 직업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사토의 추이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게 생겼다 싶으면 그때 총통화량 안에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절대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에 애드원을 해서 총통화량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더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뭐냐? 공산주의 사실 굉장히 좋죠. 같이 나눠 먹는 거. 같이 나서 네가 능력이 좋든 나쁘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런 정책을 피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좋은 게 좋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약속했던 같이 나눠 먹자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만 나눠 먹자로 바뀌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를 해도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질 못해요. 왜냐? 권력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약속이라는 건 지켜지기 위해 있지만 입으로 하는 약속은 정치인들 잘 아시잖아요.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바꾸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바꾸고, 분명히 자기가 아침에 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딱 잡는 순간 바뀔 텐데. 그런 사람 믿지 말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나는 뭘 하겠습니다, 뭐 할 겁니다 떠들잖아요. 잘 지켜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은요, 정말 선량한 정치입니다. 선량한 정치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요, 자기가 한 얘기 다 무시하고 자기들을 따른 사람들, 자기한테 표가 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은행이 개인적으로는 물가와 환율, 국민과 예금자를 다 버리고 자산시장의 부동산, 건설사, PF, 은행, 정부의 세금, 그 다음에 고액 대출자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도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예, 정권을 잡은 사람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밑을 잘 닦아줄까, 거기에 핵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